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의 형식 4편으로 찾아왔습니다. 4편을 별도로 5형식의 기본 구조라는 특이점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1편에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라서 여러분들이 5형식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5형식을 구분할 때는요, 특별히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 해석이 되느냐를 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주어와 술어의 관계라는 것은 주어는 있는 이가고 술어는 동사처럼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5형식을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5형식 뒤에는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수식 어구가 얼마든지 따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수식 어구는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유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5형식을 왜 별도로 찍느냐, 그 이유를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형식은 특별히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굉장히 많은 품사들이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형식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게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우리가 보통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 자리, 즉 보호 자리에는 뭐뭐만 들어올 수 있다고 배웠어요. 보호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만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단 쓸 수 없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부사, 즉 ly가 붙어있는 부사는 절대 보호 자리에 쓰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이 형식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5형식도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는데, 그게 뭐에 따라 구분이 되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보호가 품사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별도로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보호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만 위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이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오리지널 명사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준동사라고 하는 특별한 품사가 또 존재합니다. 이 준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에 준하는 품사다, 뭐 해가지고 준동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 설명드리니까 더 어렵죠. 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사를 베이스로 만든 품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기본 틀로 만든 다른 품사를 준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의 파생 품사로서 문장에서 형용사, 명사, 부사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이게 준동사의 특징인데, 그럼 준동사라는 게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야.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죠? 이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는 그냥 동사 원형이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걸 원형 부정사, 정해지지 않은 분사. 동명사랑 현재 분사는 뭐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그죠? 품사. 과거 분사는 뭐죠? 동사에 ed를 붙여서 만드는 품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게, 자, 뭐죠? 동사. 동사를 기본 베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품사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준동사 중에서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고, 이 준동사 중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뭐로 결정한다?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자에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부사는 들어갈 수 없고 그 외에 준동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러면 그 준동사 중에 어떤 게 어떤 동사일 때 들어갈 수 있냐 요거를 배우는 게 오늘 오형식 4편을 찍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목적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명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은 다른 말로 원형 부정사가 되겠죠. 앞에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또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또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명사 역할을 할 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동사에 따라 정해진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사에 따라 정해진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별도로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법이에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에는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전통으로 사용되어 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만 정확한 영어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형식 동사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즉 동사마다 허용되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다르다. 이거 집중 포인트입니다. 집중 포인트. 그죠? 동사마다 허용되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다르다 이겁니다. 자,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요걸 개념 잡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오형식 동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한번 수정해 볼게요. 주의해야 할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는 뭐뭐를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주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help나 get처럼 준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원형 부정사라든지 ing 형태의 현재 분사 또는 pp 과거 분사 또는 to 부정사 요런 게 get이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이겁니다. help일 때는 원형 부정사랑 현재 분사가 위치한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find, keep, live 같은 경우는 뭐 형용사나 분사가 위치할 수 있고 consider, think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만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to, ask, want 같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외에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은 또 to 부정사만 위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자꾸 접하고 문제 풀다 보시면 다 외워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대표적으로 좀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중에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역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이겁니다. 뭐뭐 하게 시키다 이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make,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let, 뭐뭐 허용해서 뭐뭐 하게 하다. have는 부탁해서 뭐뭐 하게 하다 해서 사역동사 세 가지는 have, let, make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위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장에 한번 보세요. They made me cry. 자, 그들은 나를 울게 했다 이겁니다. 주어는 그들은 그들은 주어죠. 뭐뭐 하게 했다 동사. 근데 뭐뭐 하게 하다 하니까 사역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인칭대명사인 me가 들어갔죠. 그리고 OC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cry라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갔습니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사용되는 걸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보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처럼 생겼지만 얘는 동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오형식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어수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수로처럼 해석이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오형식 동사의 특징입니다. 오형식의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 나를 울게 만들었다는데 목적어 나는 운다 이렇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를 보시면 이 우는 게 뭐를 꾸며주려고 했냐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구나 내가 운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I gave you a rose 나는 너에게 장미 하나를 주었다. 그때 너에게라는 you 와
a rose를 너는 장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요거 같은 경우에 나는 운다 이렇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4형식과 5형식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해석해보면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어 수로로 해석되느냐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그녀는 그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는 간다 말이 되죠. 이때도 let이 사역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원형 부정사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문장도 볼까요? I had their mechanic fix the car. 자, 나는 메케닉 정비공에게 차를 고치도록 시켰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목적어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의 형태로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5형식 같은 경우는요. 먼저 1번으로 주어를 해석하세요. 주어는 2번으로 뭘 해석하냐면 목적어요. 목적어가 3번으로요. 목적격 보호하도록 4번 동사로 해석합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5형식이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됩니다. 실제 어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5형식은 그렇게 꼭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울도록 만들었다. 맞죠? 그 순서에 맞춰서 5형식을 해석하시면 5형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뭐 어디가 목적어인지 뭐 어디가 목적격 보호인지 헷갈릴 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된다. 단 사역동사 중에 have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오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요. 수동적 관계일 때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 past, PP, past participle이라고 하죠. 그 과거 분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had his car repaired. 그는 시켰다, 부탁을 했다 이겁니다. 그의 자동차를 뭐 하도록요? repaired, 수리하도록 시켰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그의 자동차고 목적격 보호가 repair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입장에서 항상 보세요. 목적어 입장에 그의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리를 해요, 수리를 당해요. 수리를 당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만 이 자리에 PP, past participle, 발음 어렵네요. 근데 요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PP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차를 수리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5형식 동사의 사역동사 자리에 보통 책에 보면 보통 PP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로 배우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5형식의 사역동사 자리에 PP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역동사,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역동사 중에서는 have가 PP가 올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 외에 let이나 made도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사역동사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 꼭 구분해야만 하나 뭐 영문과 친구들은 구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거 예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The noise made me annoyed. 그 소리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역동사처럼 보이고 5형식이잖아요. 그리고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목적격 보호자리에 PP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됩니다.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입니다. 내가 짜증냄을 당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구분하자면 이겁니다. 사역동사라는 거는요, 뭐뭐 하게 시키다예요, 시키다. 이거는 그 차가 어떻게 해요? 수리되도록 시킨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 그 소리가 나를 짜증나게 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걸 사역동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동사냐? 이건 5형식의 결과 동사입니다. 3형식에도 사용되는 그거예요. 만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역동사로 치자면 make 뒤에는 pp가 올 수 없으나 어쨌든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make든 뭐든 이렇게 pp가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네. 이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져서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사역동사는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격 보호자를 뭐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위치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감각을 통해 행동을 직접 지각한다는 의미예요. 뭐 see, watch, hear, feel, 뭐 notice, observe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각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5형식의 동사에 위치했을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가 위치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보실까요? I saw him run. 나는 그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달린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5형식은 무조건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I saw him running. 그는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뭐가 외웠어요? 지각동사 뒤에는 run과 running이 둘 다 위치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run 같은 경우는 그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이미 완료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he saw him running. 그건 달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을 보았다 해가지고 진행 중인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약간 뉘앙스적으로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뭐 하도록 시키다처럼 내가 상대방에 뭘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도록 돕다, 뭐뭐 하도록 돕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준사역 동사 중에 help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나 투 부정사가 모두 위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she helped me do the homework 해도 되고, she helped me to do the homework 해도 됩니다.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help 뒤에 준사역 동사 help 뒤에는 원형 부정사, 투 부정사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준사역 동사 get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get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 부정사가 위치합니다. 보세요. I got him to finish the work. 나는 그가 그 일을 마치도록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위치한다. 그래서 get 뒤에는 투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위치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나? get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서 얘기한 사역동사의 have처럼 과거 분사가 위치할 수가 있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get 같은 경우는 그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만, 그죠? 아무 때나 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have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의 관계일 때만 목적격 보호를 pp 과거 분사로 반드시 여러분이 쓰셔야만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리해 보자면, 준동사의 개념 꼭 이해하셔야 되고 주의해야 할 5형식 동사가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have 같은 경우에는 수동의 관계일 때 pp 과거 분사도 위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지각동사일 때는 주로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가 위치한다. 준사역동사 help 같은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와 투 부정사만 위치할 수 있다. 준사역동사 get 같은 경우는 투 부정사 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 과거 분사까지 위치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들어보시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그게 바로 준동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문장의 형식 5형식 특별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마스터스 잉글리시 바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